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이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정무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부 만들죠. 특임 이 정무장관을 만들지.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야당이 말이죠, 이거 어떻게 나올지 잘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국가 운영을 제대로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 소통,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어젠다가 뭡니까? 바로 인구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당리 당략적, 정파적 차원에서 볼 가능성이 많다. 무조건적 반대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요즘 말이죠, 이재명의 범죄가 그냥 날이 갈수록 날마다 새롭게 하나씩 나와요. 지금 또 하나 새롭게 나왔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칼을 뽑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께 저도 이미 한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한번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감사 결과가 금년 1월 달에 나왔는데, 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 이 수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이재명이가 국방을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선급의 국방관계 특위가 있어요. 이 특위의 부위원장이 누구냐? 이게 세종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사람인데, A씨. 요 A씨가 말이죠, 이 국방연구원, 이 원장한테 정책 개발을 도와달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발에 참여한 인간들이 바로 이 국방부 산하의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다는 정부연구기관인데 특정 후보의 이 국방정책을 자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만들어서 좋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텔레그램 방을 만들고, 그리고 화상회의까지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국방과 한국국방연구원이 그야말로 이재명 캠프 산하에 들어간 것이다 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은 무조건적 정치적 중립이 법적 이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으로 걸린 건데, 이게 말이죠, 이재명 캠프에 있는 그야말로 국방특위인데, 국방특위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이재명이가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이거 공범으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범이 걸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요거 어마어마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검찰에서 이제 오늘 공공수사부에서 말이죠, 칼을 뺏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요 내용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미 앞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 탈탈 터는 걸로 작심하고 지금 검찰이 칼을 빼들고 있는데, 그 중에 말이죠, 이 울산 송철호, 왜냐하면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모들한테. 내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꿈에도 소원은 송철호가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김경인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이 하명 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송철호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공약을 지원해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송철호고 라이변은 경쟁자. 경쟁자에 대해서는 총영사 자리를 하나 줄 테니까 포기하라. 그래서 후보 매수 의혹. 지금요, 조선일보 오늘 이게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2개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 3갈래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송철호 수사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찰총장 할 때 이거를 털었는데 제대로 못 털었어요. 왜? 추미애가 막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의심을 상당히 가는데 기소하지 않은 인간들이 3명 있는데, 그 3명이 누구냐? 바로 임종석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국,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석, 조국, 이광철 소환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활동이 지대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는데, 여성 최고위원은 반드시 한 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선거할 필요도 없이 이건 무조건하고 당선됐어요.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이번에 어느 캠프에 어느 러닝메이트로 갈 것이냐, 이런 요청을 나경원과 그 다음에는 원희룡한테 받았는데, 안 가기로 한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래진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래진 씨가 특정 이 후보한테 줄을 섰다가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래진 씨 말대로 특정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뛰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것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보니까 말이죠. 이래진 씨가 작년 가을에 썼던 책이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800권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대요. 왜? 출판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책을 사주자. 이런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 책이 매진됐다고 그러네요. 아주 미담 스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재명이도 요즘 개딸들한테 시달리고 있다. 호소문이 나오고 있네요. 당해봐야 알죠. 예. 자, 개딸들 끼고서 얼마나 그동안에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 몇 통, 문자 몇 개 온다고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재명이 야, 이거 지가 왕 된 기분이에요. 내가 왕인데 어디다 대고 밤낮으로다가 전화하고 문자 해 하느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이 말이죠. 만약에 그럴 꿈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요게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황실국가로 바뀌어요. 예, 왕실국가로. 큰일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요. 좀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에는 이제 울산시장 송초로 재수사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또 다른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드는 요거는 시간 문제다. 당연히 당연히 공범으로 가죠. 왜? 이재명이가 이거 똑같은 주장할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이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보호받겠어? 이왕이 지가 한 거야. 또 검찰이 조작한 거야.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 또 나올 것이다. 예. 참, 이재명이 수가요, 이제 다 드러났어요. 어린애도 다 알아요. 이재명이가 어떤 거짓말 하는지, 어떤 프레임을 거는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제가 이번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됐는데, 야당과의 소통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 총선 후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정무기능 강화를 역선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기국회까지도 있고 지금 야당이 말이죠. 완전히 특검 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고 지금 협자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래서 지금 야당의 목표는 헌법 개정 아니면 탄핵.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3년을 기르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다. 요 작전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에서는요. 어차피 인구전략 대응기획부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을 손볼 수밖에 없고 요때 같이 정무장관실 신설안도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정무장관이 신설되면 정부와 국회 간의 가교 역할을 전담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 정무장관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상설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있었다 없었다. 자, 그래서 이름도 말이죠.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임소 장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무임소? 요건 이름이 좀 잘못된 거예요. 잘탄 것 같아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정무장관으로 불렸고요.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MB 때 특임장관을 넣어가지고 이재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MB의 최실세죠. 요 분이 이제 특임장관이 됐고요. 그러다가 또 박근혜 때 폐지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전두환 정부 때는 노태우가 특임장관 했고요. 그리고 노태우 때는 김용한, 김영사 때는 김동령과 서청원, 그리고 이명박 때는 이재호. 주로 말이죠. 실력자들이 요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누가 이 정무장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임을 받는 인물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용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아직은 후보군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정부기능 강화한다. 아주 100번 만번 옳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했고 5선 의원이 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홍철호도 재선 의원이 정무수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의 정무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설득하는 참모가 없다.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주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가 있고 홍철호가 가 있는데 여기에 정무장관 글쎄요 뭐 비서실장 역할하고 정무장관하고는 기본 메인 역할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이 균형적인 임무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 자리만 만든다고 모든 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장관도 유능해야 되겠고, 정무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도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개인의 사익을 앞세우는,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그러한 정무장관에서는 안 되고, 대통령도 됐지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틀 안에 대통령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 그렇잖아요. 지금 뭐 국제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런 이 균형 감각과 이 폭넓은 지식과 정보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 캠프에서 말이죠, 국방 정책 관련 이 건의를 했던 사람, 요게 누구냐? 이렇게 세종연구소의 부소장, 이름이 누구냐? 김정섭 박사입니다. 이 김정섭 부소장을 최근에 검찰에서 극비리에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맡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연구원의 원장한테, 이 김원태 원장인데요, 이 원장한테 국방정책 자문을 구하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김윤태입니다. 김윤태. 자, 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윤태를 만나가지고 자문을 좀 해주고, 그리고 정책을 직접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재명의 국방정책, 아예 정책을 만들어서 집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텔레그램 방도 만들고 또 화생화의까지 해. 화상회의하죠. 특정 정책에 대해서 자문 의견을 주죠. 특정 정책을 아예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국방연구원이 말이죠, 이재명 대선 캠프의 산하 조직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원장이 거기에 딱 말하자면 간첩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러니까 이제 원장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원장은 해임됐어요. 해임돼가지고 해임 억울하다, 이거 이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번번이 실패.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소장이죠. 김정섭 부소장이 이제 이 원장한테 국방대학교의 교수를 소개받아요. 그리고 교수하고 같이 이재명의 국방정책 자문 그리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방대학교의 A 교수의 경우는요, 이제 국방대 교수도 이제 준 공무원이거든요. 특정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형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 이제 금년 1월 달에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요, 우선 이제 김윤태 원장은 당연히 해임 요구를 해서 해임이 됐고,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3월 9일 선거잖아요. 선거 1년 전에 단체 대화방,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요. 이 단체 대화방 이름이 북한산 등산 모임이 되겠습니다. 왜냐? 북한산 올라가는 거잖아요. 북한산이 어디에 있어요? 청와대에 있잖아요. 청와대 바로 뒷산이 북한산. 그러니까 산 올라가 청와대 접수한다 이거예요. 이런 이 은어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북한산 등산 모임에서 지금 이제 김 원장이요, 세종연구소의 부소장으로부터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본래 국방부 출신이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갖다가 추천하고 소개를 해줬어요. 자, 이 정도면 뭐 밀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은요, 책임연구위원인 B씨를 원장실을 불러가지고 요 김정섭 부소장을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잘 도와줘라.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갖다가 또 이제 이 국방연구 책임연구원한테 주면서 이거 좀 잘 좀 검토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직접적으로 이제 공약을 만든 케이스는 바로 뭐냐, 이제 선관에다가 이제 제출에 대한 문서, 이 관련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말이죠, 거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건설, 이런 제목으로 양식에 맞춰서 아예 공약을 만들어줘요. 자, 이걸 보면은 이건 뭐 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일개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러니 이게 뭐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조사해서 전부 구속사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이재명과도 공모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극한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말이죠, 결국은 이재명이, 이건 이제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자신감을 가져갖고 검찰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것도 결국은 이재명이 공범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송초로 터는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검사가 이제 조비누인데 울산시장 선거관리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고검으로부터 재수사 명령을 받아갖고 지금 재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그리고 이제 민주당 울산 쪽 민주당 관계자 7, 8명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최근에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요, 검사가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조사까지 벌였고, 그리고 이제 몇몇 참고인들은 두세 차례 거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총장 때 말이죠. 15명을 기소를 했는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이죠. 임종석하고 조국,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법왕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맞다. 그러나 증거나 정황이 혐의 입증에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임종석이 불러도 안 갔어요. 조국도 안 가요. 예, 이광철도 잘 안 가.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게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미 항고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고검에서 지난 1월 달에 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중앙지검은 지난 3월 달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참고인 조사들을 지금 쭉쭉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임종석, 조국, 그 다음에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제는 곧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김기현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명수사, 이건 황운하잖아요. 황운하도 3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이 임동호가 경쟁자예요. 이 오히려 여론은 임동호가 앞서요. 그러니까 임동호를 이제 아웃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출마하지 말라. 그러고서 오사카 총명사 자리를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매수, 하나는 하명수사,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백원우, 박형철 이런 비서관들도 모두 유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이나 이광철 요것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싹 다 다시 불러 들어갔고 이 추가 기소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임종석, 조국도 결국은 여기에 걸려 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민전 의원이 이게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그 형 이래진 씨가 쓴 책입니다. 서해 일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번 요 사건을 다루면서 이 소해 모든 일종의 이제 방대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실종 이후 자연인에서 투사로 변한 이래진의 1081 기록 에세이, 누가 서해 공무원을 죽였나. 예, 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자를 말이죠. 이제 출간했어요. 출간했는데, 이 출판사가 이제 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한 800권이 이제 쌓여 있었는데, 이제 김민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요걸 좀 권하는 게 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와달라고 하더라. 요런 얘기를 올렸어요. 요 얘기를 올리니까 이게 싹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추경호 원내대표가 200권을 샀고요. 그 다음에 뭐 100권, 50권, 30권, 20권, 10권 구매 행렬이 이어져가지고 지난 30일까지 56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 1320권을 사갔다고 합니다. 한 권이 이제 16,000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래진 씨는요, 이 책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혼자 포장해서 배송하느라고 몸살이 날 지경이었고, 이 의원들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민전은요, 당치조부에 참여하게 되면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갖다가 이 공식 의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요거를 다루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 문재인도 이거 소환 조사해야 되는데 문재인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요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김민전 의원이 이거 차 파헤칠 때 말이죠. 이거 문재인이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서훈이가 독박 쓰고 있고 누구죠? 이 정의용이가 자기네들끼리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안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직무유기한 것이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감사원에서 문재인 당신 좀 조사해야 되겠어 했더니 문재인이가 그때 노발레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문재인은 아예 꺼내지도 않아.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김민전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문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무궁화 10호에서 이 씨가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거는 뭐냐, 수사라고 선박 구명조끼 수량이 그대로 있더라. 개인 구명조끼를 반입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뛰어들어갖고 월북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박 내 CCTV 사각 지점에서 슬리퍼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CCTV 사각 지점, CCTV 안 찍히는 그런 지점에서 슬리퍼를 이제 벗어놓고 뛰어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CCTV는 고장난 상태였고 슬리퍼에서는 여러 사람의 DNA가 검출돼서 소유자를 갖다가 이대준 씨 걸로 특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수사 결과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도 안보실 지시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또 하나는 말이죠, 북한서 발견된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박 내 부유물로 쓸 수 있는 물체 수량에는 변동이 없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북한 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월북하겠다 이게 답변했다는 거. 최초 질문에 자진 월북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거듭된 질문에가 월급했다. 자진 월북 근거로 보기 어렵다. 왜냐면요, 나 월북할래. 처음에는 이제 너 월북하는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대답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꾸니까 왜 월북하겠다 했어요. 여기서 지금 북한군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월북하지 않나? 그러면 이거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진짜 월북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살려고 일단 살고 보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월북한 게 아니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한 이 수역까지 밀려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가지고 본래부터 월북을 의도했다. 이렇게 몰아간 것이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책임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니냐. 요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개딸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자 이 X 계정에 전화 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야. 아무래도 수십 년 써온 전번을 바꿔야 할 모양이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주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딱 그랬더니요,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텐데 새벽에도 전화하고 왜들 그러는지 응원하고 싶으면 애완견 기사의 팩트체크 댓글 하나 쓰시고 따봉 하나를 누르세요. 요런 지지자의 글이 있어, 댓글. 요거를 이재명이가 바로 또 리트윗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애완견 기사의 팩트, 이 애완견이가 뭐예요? 이게 이제 언론 얘기를 하는 거죠. 검찰 말 100개 쓰는 언론.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개딸들이 문자 폭탄 좌표 찍기를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그 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당해봐 안다고 이재명이가 제대로 조금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뒤늦게지만. 자, 이게 민주주의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개딸들인지 즉각적으로 해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응원을 바라고 연말에 100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